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밥터뷰 마지막 네. 시간입니다. 네. 이제 전체 다 돌고 우리 대표님 네. 카드를 남겨뒀다가 오늘입니다. 오늘 삼신의 신재청 대표님을 모시고 밥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회사가 네. 올해 4월달에 설립이 됐잖아요. 네네. 그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을 하셨는데 네.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이제 냉동 난자와 난임 시술을 받는 분들을 보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프로덕트를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난임을 좀 조기에 알 수 있는 그런 검사 키트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난임 시술이나 냉동 난자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받고 좀 더 가정 중에 좀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기 위한 보조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4월에 설립됐는데 네. 설립되자마자 투자도 받으시고 네. 또 이 강남시 창업센터 입주 경쟁률이 되게 센데 네. 그 초기 기업으로서 네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성취하셨는데 네네. 그 투자를 받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회사 초기에 네. 5억 정도 네. 투자를 받으시고 나는데 어떤 과정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회사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전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해당 공모전을 통해서 지금 투자사분들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투자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5월부터 바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초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자가 진단 키트라는 것이 네네. 어떤 거를 자가 진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일명 난소나이 호르몬이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혈액 내에 호르몬 AMH 호르몬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검사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사하게 되면은 내 난소가 얼마나 노화했는지 그 정도를 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네. 좀 이 자기 나이의 난소가 나이보다도 훨씬 더 들었으면 네. 난산이 임신이 안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은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 조기에 어떤 예측이나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그 예측하는 그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는 미혼일 경우에는 냉동 난자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을 경우에는 빨리 임신하시거나 시술을 받으시는 게 유일한 예방책이고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언제까지 좀 임신 출산을 좀 늦출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금 뒤늦게 검사를 대부분이 받으시는데 그걸 좀 더 빠른 나이에 받으실수록 더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경우 네. 이럴 때 검사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결혼을 일찍 하지 않을 계획이 있는 사람은 네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냉동 난자를 이렇게 예치하고 네네.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러면 그걸 사용한다거나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 출산 직전에 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미 내 난소 노화를 진행된 시점 뒤늦게서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시술 횟수나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그런 선천기형 출산 확률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빠른 나이에 알 수 있으면은 더 빨리 아까 말씀 주셨듯이 냉동 난자를 하거나 그런 예방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료적인 거다 보니까 네네. 관련되다 보니까 네네. 규제도 되게 심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이게 허가 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게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고려대병원 난임센터랑 같이 임상연구는 지금 끝마쳤는데 현재 말씀 주셨다시피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규제 부분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해둔 상태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샌드박스라는 것이 규제를 해소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도입 과정에 있어서 그 아직 처리 과정이 늦어서 아직은 저희가 샌드박스가 통과받지는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의료 허가는 이제 났나요? 의료기기 허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허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서비스가 네. 플랫폼으로 네. 개발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제가 이전에도 창업을 한 적이 이력이 있어서 현재 제가 주로 틈틈이 개발을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같이 예전에 공동 창업했던 개발자 동료가 같이 외부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개발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드 투자를 받고 지금 개발 쪽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웹 서비스, 앱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이 개발 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투자자가 조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네.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어떤 면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한국 현실이랑 좀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출산율은 나날이 감소를 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이제 난임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시장에서 이거를 좀 더 난임을 좀 더 빨리 진단하고 많은 분들이 시술이나 냉동난자가 됐다 어떻게든 조치를 빨리 받게 함으로써 한국의 출산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리 대표님이 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지금 32, 셋? 33. 33입니다. 네네. 그 연세대학교에서 생명공학과를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의사가 되시고 네네. 이러는데 어릴 때 꿈은 네네. 무엇이었어요? 어릴 때 꿈이요. 어릴 때 꿈은 뭐 제 또래가 그렇듯이 다 과학자를 좀 꿈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과를 결국엔 진학을 했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에 대한 꿈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의학 그 창업을 실제로도 학부 때 많이 하긴 했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뭔가 그 전문 지식을 쌓고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의학 전문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의사가 돼서 네. 의사로서 어떤 진로를 가신 게 아니라 네네. 의사로서의 어떤 지식을 쌓고 네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 보험적인 성격은 있지만 결국 저는 의료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을 진학했다고 아, 그렇게 하셨네요. 네네. 그런데 그 2021년도인가 네. K 글로벌 그 스타트업의 경진대회에 나가서 네. 최종 선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2021년도에 나가신 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에서 좀 뒤처져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좀 설립된 공모전이어서 네. 제가 리서치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때 한창 또 블록체인이 좀 유명할 때여서 아, 예, 그렇죠. 헌혈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재 그 체인을 좀 블록체인으로 개선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써서 제출했는데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 사업화는 하진 않으셨네요. 그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부처랑 또 막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 규제나 이런 게 너무 벽이 높아서 그거는 빠르게 좀 포기했던 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네. 여행 동행자 구하기 네네. 이런 또 여행 플랫폼을 또 네네. 사업화 시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건 어떤 서비스였어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그 헌혈 블록체인이나 또 이전엔 비대면 진료 같은 사업을 그 MVP를 만들다가 접었던 경우들인데요. 두 번 다 이제 규제라는 한국에서의 그 의료 사업의 규제라는 벽에 막혀서 좀 낙담했던 경우인데요. 그리고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여행 스타트업이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분야에서 제가 평소에 좀 문제점을 느꼈던 부분이 혼자 여행 갔을 때 동행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도와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의사로서 창업을 네네. 하려고 네네. 의대를 가신 건데 네네. 제가 보기 좀 엉뚱하게 여행 창업을 하셨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규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두 번을 제가 규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쉽지 않구나. 그러면 이제 진짜 규제가 없는 부분에서 해야겠구나 해서 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여행 스타트업이란 것도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서 결국엔 내 백그라운드 살리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사업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좀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도 있어서 이쪽 지금은 냉동난자 난임 시술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피봇을 어떻게 보면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것도 규제가 네. 엄청 센 분야인데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도전하게 되셨는지. 네. 사실 이 아이디어도 의대를 다니면서 제가 메모장에는 적어놨던 아이디어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시술 받는 규모도 너무 적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너무 작아서 사업화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출산이나 난임이나 뭐 냉동난자에 대한 그런 이해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고 그러면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사업적으로 내가 풀어낼 만한 부분이 있겠구나 싶어서 이쪽으로 사업을 피봇하게 되었습니다. 야, 참 그 신기한데. 네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 블록체인으로 창업을 하시려 하다가 네. 예행으로 또 플랫폼으로 가셨다가 네네. 결국은 이 냉동난자 서비스로 지금 오셨는데 피봇을 보니까 세 번째가 되는 거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그 우리 지금 이 평균 연령, 초산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에서는 32입니다. 32살. 네네. 아, 결혼 늦어지고 하니까 초산도 늦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낳는 사람들 중에 이 난임 시술을 통해 갖고 낳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2021년 기준으로 태어난 신생아 중에 12%가 난임 시술로 태어났을 정도로 신생아 중에 8분의 1이 이제 난임 시술을 받고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8명 중에 네. 1명 정도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3세, 2세에 결혼해서 초산이 되면 네네. 나이가 난자의 나이가 좀 들었을 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 채취해 놓으면은 네네. 그게 더 건강한 상태의 난자를 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해갖고 낳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면은 더 어린 난자를 더 어린 나이에 채취를 해둬서 얼리거나 보관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시술을 받으실 때 훨씬 더 건강한 난자를 이용해서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술 성공률이 네. 떨어지니까 뭐 7, 8번씩 뭐 10번씩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네. 이 기술도 계속 발전될 거니까 네네. 지금 현재 시술에서 실패하더라도 냉동 난자를 보관할 수 있으면 네네. 미래 3년 후, 4년 후에 탄생하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임신이 가능할 수도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해동률은 마리아 병원 같은 경우에는 95%이기 때문에 얼리거나 녹이는 것 자체는 현재는 기술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시술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을 얼리더라도 많은 분들이 출산하실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 대표님이 네네. 빠른 시간 내에 피vot를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창업하실 때 코파운더들 같이 네네. 창업할 사람들을 구하거나 설득하기가 네네.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멤버들을 설득했고 어떤 사람들을 규합을 했나요?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그냥 어디서 커뮤니티에서 그냥 코파운더 구하기보다는 아는 사람 그래도 검증된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의대 동기 한 명을 잘 설득을 해서 저희 팀으로 데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팀원을 구하려고 학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의사 친구 한 명을 또 제가 잘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제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 설득력이 되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이사 친구가 이게 인생을 대표님한테 걸고 같이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은 고민이 별로 없으셨나요? 고민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이제 말씀 주셨던 투자도 좀 이런 식의 잘 받고 저희 프로덕트가 계속 잘 개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그래도 좀 그런 고민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설득 같은 부분에는 사실 뭐 비전 제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네. 그 요새 청년들이 네네. 주로 이제 취업을 위주로 좀 안정적인 직장, 이런 편한 직장 이런 걸 많이 찾잖아요. 네네. 그 대표님은 그렇게 일찍부터 네. 창업에 대한 꿈을 품으셨는데 네네. 왜 내가 이렇게 일찍부터 창업에 대한 생각, 관심을 가졌는지 네네. 그 이유가 좀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우연히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접하게 됐던 그런 문화였는데 이 창업 스타트업이란 문화가 사실 저한테 너무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 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었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쭉 그 창업 나의 그런 커리어는 이쪽을 향해 달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쭉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을 보시는 네네. 이제 부모님도 계실 거고 네네. 또 아내도 있고 네네. 또 주변에 있는 같은 공부하는 의사들도 있고 한데 네네. 평이 어떠세요? 그 뭐 사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엄청 뜯어 말리셨지만 네. 제가 한 5년, 10년 가까이 계속 꾸준히 설득을 해서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지금은 이해해 주시는 네. 분이시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날 때부터 제가 의사 면허는 있지만 이쪽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의사는 안 할 거다라고 이미 만나기 전부터 설명을 하고 만났는데 오히려 더 좋아해 줬습니다. 와이프는. 그래서 그런 게 좀 호감이 돼서 만나고 있고 지금도 잘 응원해 주고는 있고요. 네. 주변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 의사들이 많이 좀 여기저기 여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예전보다는 좀 더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내는 어떻게 실례지만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내는 이제
그 제가 그 시골에서 공중보건이 할 때 같이 근무하던 의사 동료가 자기 이제 친구 아내의 친구라면서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됐어요. 보통 이 남편이 의사가 창업하려 그러면 네네.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아내들이 네네. 이 수입을 벌고 맞습니다. 하던데 마찬가지로 지금 네. 맞벌이 부부신가요? 네, 아내가 가장입니다. 아내 네. 지원하에서 네네. 아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센터에 들어오셨는데 맨 처음에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지금 몇 개월 지나셨는데 네. 센터에 입주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일단 센터가 이전에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그런지 일단 로비에서부터 너무 그 다른 그냥 일반적인 공유 사무실과는 다르게 너무 그 아늑함과 편안함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 독립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입주한 회사들이 그 공유 사무실에 제가 여기 입주하기 전에 2달 정도 있어봤는데 엄청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너무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이가 지금 이제 33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네, 그 대표님은 이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오, 그러면 일은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일은 한 50살까지 정도는 하고 그래도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 130살 사는데 네. 80년을 놀아요? 그렇죠. 일단 제 이상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일찍 은퇴해서 네, 일찍 50이면 일찍은 아니지만 언제 한번 만나서 네. 그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 좌우명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본인의 인생 철학과 좌우명을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 철학. 인생 철학. 빨리 벌어서 네네. 놀고 먹자 이럴 수도 있고. 그건 아니고 약간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하자가 약간 좀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게 어려운 길이지만 그리고 기회비용이 크지만 하는 이유가 이게 하면서 전 제일 즐겁고 지금도 매일 즐겁고 뭐 당연히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일 큰 목적은 이걸로 약간 좀 세상을 좀 혁신시키고 싶다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이런 같이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하는 게 약간 좀 모토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한다 그러는데 네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네. 깨달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야말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 네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것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자가 네네. 있을까요? 완전히 같은 경쟁자는 사실 국내에서는 전혀 없고요. 네.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덕트 2개 중에 한 개인 자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네네. 이 대표님이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진료하고 시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서포트한다 이런 개념일 때 네네. 그럼 환자가 최초에 대표님의 서비스를 받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기까지 네네. 어떤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 거죠? 우선은 저희 서비스에서 일단 저희가 이제 전담 케어라고 해서 이제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 딱 저희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어느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갈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컨텐츠로 좀 교육을 또 시켜드리고 그리고 저희 전담 직원분이 어느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고 좀 몇 군데 추천을 드리고 저희 앱에서도 그런 리스트를 보여드려서 자기가 어디 병원을 가는지 안내를 드리고 이제 시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저희가 좀 보조해서 돕는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네네.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앱이나 앱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시트를 구매해서 네. 이 진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B2B, B2G 모델로 돼서 네네. 기업에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우리 여직원들의 출산 결혼이 늦어지니까 네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네네. 또 국가가 좀 지원해서 네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데 네네. 이런 병원들한테 지원을 좀 해가지고 비용을 안 받거나 이렇게 저렴하게 받고
하게 네.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기업이나 정부의 지금 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정부 측에는 아직은 어필은 하고 있진 않고요.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기업에게 저희 복지 서비스로 저희 솔루션화 시켜서 좀 판매하려고 이제 영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 주셨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삼신 측에서 이미 주요 난임병원들이랑 제휴가 되어 있어서 네. 이미 10% 20% 할인을 이미 제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 키트나 저희 통해서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비용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이제 창업을 하셨으니까 네네. 우리 청년들 지금 대학생들이라든가 취준생들이라든가 또 뭐 여러 이 30대 20대 말 네네. 청년들한테 창업에 대해서 어떤 권유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33인데 저도 뭐 사실 빠른 편이거나 늦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약간 조금 후회되는 게 있다면 20살 초반에 그래도 좀 잃는 게 없을 때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못 해본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린 나이에 좀 무서워하시는데 그래도 그때는 사실 실패해도 아무도 욕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뭘 할 사람도 없으니까 다양한 경험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면 대학생 창업들이 많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있는 사람들 멘토로 이렇게 해서 네네. 창업을 2번, 3번을 대학교 때 해서 뭐 이제 사회 진출할 때 창업을 하든지 뭐 취업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전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36년 직장을 다녔는데 네. 좀 3, 40대에 창업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130세까지 사시려면 네네. 건강 관리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여가 생활이라든가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래는 사실 여가 생활로 테니스나 이런 걸 하고는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스케줄이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밤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그냥 여가 시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30살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제 마지막 오늘 순서의 네네. 마지막 질문은 우리 밥터뷰가 이 창업 사업을 어떤 음식에 비유하느냐가 이게 핵심입니다. 네네네. 우리 대표님은 음식에 비유하면 네네. 창업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 보고 요리가 좀 맞지. 보고? 네. 오. 이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못 모르고 먹거나 사실 조리하게 되면은 사실 독이 되는 음식이잖아요. 예. 창업도 사실 못 모르고 그냥 도전하거나 아니면은 잘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막 해보면은 사실 자기 인생에서 독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를 조금 잘 공부하고 전문 자격증을 따고 예. 전문가의 손길에 맞게 먹으면은 사실 더 일반적인 요리보다 더 좋은 고급스러운 요리가 되지 않나. 그런 창업도 잘 공부하고 잘 그 뭐랄까 좀 열심히 잘 하게 되면은 보고 요리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보고 요리가 되듯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창업에 대해서 네. 본인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세대처럼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요새는 창업이 정부 지원 제도도 많고 네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은 특별히 자기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은데 네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맞아, 하고. 맞아. 예. 보고를 비유하셨네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보고는 아니고요. 네. 이제 올라가서 네네. 우리 오픈 노래 우리 스태프들 매니저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남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